건물 전체를 다 때려부수는 파괴 전문 무기, 중장갑 전투 지원차 BMPT 터미네이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만든 전쟁의 종결자이자 미친 공격력과 미친 방어력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을 얕잡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로 수많은 전쟁이 이것을 간과해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거대한 집단을 무찌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절대적인 무력을 가진 미국은 전술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는 매우 유리하지만 그것이 전략적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술적인 승리는 쉽게 말해 군사작전, 즉 전투에서 사상자의 비율이 더 적은 상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술적인 승리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긴 힘든 경우가 많죠. 전략적 승리는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버려 장기적인 이득을 갖고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패전국에게 배상금을 요구한다든지 국가를 붕괴시켜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승리를 동시에 쟁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앞서 설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전술적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공세에서 큰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요. 설날에 북베트남이 기습적으로 미국을 공격했고 미국은 이를 군사적으로 잘 막아내서 전술적 승리를 얻었지만 이때 미국이 입은 피해가 기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퍼졌습니다. 이 보도는 순식간에 미국의 여론을 뒤집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라는 반전 시위가 들끓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미국과 양대산맥인 소련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러시아와 갈등을 빚게 되죠. 이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의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과 군사적 마찰이 조금 크게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비록 소련의 붕괴로 많은 힘을 잃었지만 전부터 미국과 군사력을 경쟁해온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고작 1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공화국 정도는 20일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1994년 12월 11일 러시아는 공군을 동원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일 만인 12월 31일에 러시아 육군이 수도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러시아 무전병들이 수도에 진입한 그 순간 한 무전음을 듣게 됩니다. 동무, 지옥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네. 이윽고 건물 곳곳에 숨어있던 만명 규모의 세력들이 수백 발의 RPG-7 대전차 로켓을 비롯해 기관총과 포탄들을 퍼부었죠. 러시아는 전차 62대, 장갑차 160세대를 파괴당했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20일 안에 정리하겠다는 러시아의 목표와 달리 이 전쟁은 1년 이상 지속되는데요.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목숨을 잃었고 기갑사단은 거의 전멸 수준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앞서 설명한 경적 필패라는 속담이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이죠.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에게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패배해버렸으니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부터 러시아는 대규모 전면전에 관한 연구보다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번의 지옥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종종 발생하는 국지적인 시가전을 대비하고자 했죠. 당시 러시아군은 체계적으로 기계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병력이 장갑차나 전차 등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보통 장갑차나 전차 등을 타고 다니면 굉장히 안전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번 전쟁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건물 곳곳에 숨어 대전차 로켓을 쏘고 도망가는 대전차 게릴라전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차나 장갑차를 따라다니면서 건물 속에 숨어있는 병력을 처리할 수 있는 전투 지원 장갑 차량의 필요성을 느꼈죠. 요구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기반으로 기갑 전력은 물론 숨어있는 병력도 제거할 수 있어야 했고 강력한 방어력으로 피해도 최대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TSFV로 명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예전 소련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이 되자 TSFV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된 지원 차량의 이름은 바로 BMPT 터미네이터, 시가지에 있는 모든 적을 지워버리는 말살자가 등장했죠. BMPT 터미네이터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7.2m에 중량은 48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차량입니다. 승무원은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주행거리는 550km입니다. 주 무장으로는 130mm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 4개와 두문의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부무장으로는 30mm 유탄 발사기가 2개, 7.62mm 기관총이 한정 장착되었죠. 엔진은 100마력 디젤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모든 것을 끝내는 말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 어울리게 화력이 정말 엄청난 수준인데요. 외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덕지덕지 달아놓았습니다. 이 모든 무기는 숨어있는 적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주무장으로 장착된 30mm 기관포 두문은 적이 어떤 건물에 숨어있든 상관없이 그냥 벽을 무너뜨려서 적을 잡아버리는데요. 기관포가 360도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포탑에 장착되어 적을 발견하는 즉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mm 기관포는 엄폐물만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타고 다니는 군용 차량은 물론 장갑차까지 파괴할 수 있죠. 전차와 같은 중장갑 차량은 파괴할 수 없지만 웬만한 장갑차는 모두 관통해버립니다. 이 기관포는 분당 800발을 쏟아붓는데 이게 2문이나 탑재되어 있으니 초당 30발의 포탄을 퍼부어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무장으로는 9M120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요. 무려 6km 밖에 있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전차는 전부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반응장갑도 무력화시키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미사일을 4개의 발사관에 각각 한 발씩 장착해 최대 4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죠. 굳이 전차가 아니더라도 30mm 기관포로 제거할 수 없는 엄폐물이 있다면 이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로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터미네이터의 부무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첫 번째 부무장인 7.62mm 기관총은 가까이 접근하는 적 보병을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리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지만 나머지 부무장은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30mm AGS-30 유탄 발사기가 2개 장착되어 있는데 유탄 발사기는 쉽게 말해 수류탄을 쏘는 기관총입니다. 이 연사력이 무려 분당 400발에 달하는데요. 이게 2개나 있으니 분당 800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속도가 분당 400발이고 실제로는 각각 29발씩 장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콘크리트 건물 한두 개 부숴버리는 건 일도 아니죠. 앞서 설명한 7.62mm 기관총과 30mm 기관포 2문, 대전차 미사일 4발과 함께라면 적이 어떤 건물에 숨어있든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무장만 엄청난 게 아닙니다. 방어력도 엄청난데요. 터미네이터는 T-72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차의 차체를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해도 엄청 단단할 텐데 터미네이터는 T-72 차체보다 더 단단합니다. 원래 T-72 전차 위에 있던 포탑을 제거하고 그에 비해 훨씬 더 가벼운 포탑을 달았으니 여유 중량이 생겨 장갑을 덧댄 것이죠. 또 차체에 폭발용 반응 장갑을 장착해 대전차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이며 사이드 스커트라고 불리는 궤도 바퀴를 지키는 장갑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 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터미네이터는 기동력도 매우 우수한데요.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니 전차가 가는 곳은 전부 갈 수 있으며 아무 준비 없이도 수심 1.2m를 건널 수 있습니다. 방수 장비를 장착하면 무려 5m 깊이의 강도 무사히 건널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터미네이터는 2002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러시아의 안타까운 경제 사정 때문에 실전 배치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10년 가까이 지난 2011년부터 배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온 것은 늦었지만 엄청난 화력과 방어력에 한눈에 반해버린 러시아는 파생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물체도 공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대공미사일과 대공포를 장착해 무인으로 운용할 계획을 짜고 있죠. 현재까지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총 300대 이상 생산되어 러시아 육군과 카자흐스탄, 알제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대량 생산은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생산해 러시아 육군에 추가로 배치되고 있죠. 정말 러시아의 기갑 전력은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공포의 파괴 무기 BMPT 터미네이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